얘기를 해봐. 예.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어요?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집합의 상등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쵸? 오늘은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가 지금 예제 5번 부분집합을 구하시오까지만 나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여러분 내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또 집합의 연산 법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집합의 기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하잖아요. 이럴 때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또는 부분집합이다. 얘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는 뭐 시작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포함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고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라 그래서 그치 대소관계 느낌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이 더 벌어져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포함관계에서 더 큰 거니까 B는 A에 포함된다. A는 B를 포함한다. 뭐 이런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보통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간 집합인데 얘의 부분집합을 모두 다 구하시오.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구하시오. 그럼 모두 부분집합이야. 그렇지. 1, 2, 3을 재료로 만든 모든 집합이 제 부분집합일 거 아니야. 이것도 부분집합이고 2라는 것도 부분집합이고 그렇죠? 그걸 모두 다 구하래요. 이렇게 모두 다 구하라 그랬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나하나씩 그렇게 얘기하면 빼먹는 게 생길 테니까 차근차근 처리해 주는 게 좋은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거야. 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얘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가장 원소의 개수가 작은 거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뭐부터 시작이야? 공집합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만드시면 되는데 원소가 1, 2, 3밖에 없으니까 1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도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도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는 총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원소의 개수 2개짜리 만드시면 돼요.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뭐 있을까? 1,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2,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도 1,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도 있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원소의 개수 2개짜리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3개짜리를 쓰는데 원소의 개수 3개짜리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어때요?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총 부분집합을 다 구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부분집합 구하라 그러면 항상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지. 공집합에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 자기 자신에서 끝나요. 자기랑 똑같은 자기 자신에서 끝난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모두 다 부분집합이 된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답 몇 개일까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답 몇 개일까? 한번 세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총 답은 몇 개 시작. 8개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잘 들어와. 이 8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런 부분집합들을 사람들은 진부분,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그래요.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바로 뭐냐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그걸 사람들 뭐라 그러시죠?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총 몇 개였으니까 8개였으니까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몇 개 빼주면 됩니다. 시작. 1개를 빼줘서 답은 7개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원소의 개수 2개짜리, 원소의 개수 3개짜리, 원소의 개수 4개짜리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A가 1, 2, 3, 4, 5라는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일 때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야. 시작은 뭘로 하는 거고요.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하나짜리 불러봐. 시작. 1 또, 2 또, 3 또, 4 또, 5. 원소의 개수 2개짜리 만들어 볼까요? 시작. 1, 2도 있고 1, 3도 있고 좀 분위기가 싸하지. 너무 많은데? 이런 느낌 들지 않니? 2, 3도 있고, 그치? 2, 4, 야, 이거 뭐지, 이거? 야, 이거 언제 끝나지?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분위기 싸하잖아. 이렇게 있고, 또 3, 5도 있고, 또 시작. 4, 5도 있네요.
또 원소의 개수 3개짜리는 야 이거 대학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 들잖니.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경우의 수, 그중에서 고배 법칙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분집합이란 건 뭐냐면 얘도 부분집합이고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A라는 원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이 바로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집합 1과 3을 원소로 갖는 이 부분집합은 1은 들어있고 2는 안 들어있고 3은 들어있고 4는 안 들어있고 5는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들은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재료를 벗어난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않으면 무조건 다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각각 고배 법칙에 의해서 1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부분집합에 1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1이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1이 안 들어있고 여기는 1이 들어있고 여기는 1이 안 들어있고 여기는 1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말로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라는 얘기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 1, 2, 3, 4, 5를 가지고 재료를 만드는데 1, 2, 3, 4, 5 각각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얘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1, 4, 5라는 부분집합이 생기는 거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면 5라는 부분집합이 생기는 거니까 각각의 원소는 부분집합을 만들 때 있어서 포함돼도 되고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예요? 시작. 2가지예요. 그러니까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1은 부분집합을 만듦에 있어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2가지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거랑 마찬가지야.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계란이 하나 있어.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요. 계란이 하나 있어요. 계란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예요? 2가지! 왜? 라면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야 나 지금. 아 부분집합 만드는데 1이라는 재료가 있대. 이거 계란이라고 생각하니까. 달걀.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2가지.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2가지죠. and.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2가지죠. 4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2가지죠. 5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2가지죠. 모두 다 곱하면 얼마야? 2의 5승가지. 그래서 답은 32개가 최종적인 답이다. 이런 얘기. 답은 32가지예요. 답은 32개.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따지면 32개 나옵니다. 선생님 아까 8개였잖아. 아까 이거 8개였죠. 이제 이유를 아실걸? 왜 답이 아까 8개였는지. 1, 2, 3을 원소로 갖는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각각의 원소당 행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 시작 2가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니까.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 시작 2가지. 2는 2가지. 3은 2가지. 그래서 답은 8가지. 그래서 아까 똑같은 8개가 나온 거예요. 공집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간 거.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1이라는 부분집합. 얘 들어가고 들어가면 1, 2, 3이라는 부분집합. 각각의 경우는 각각의 원소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2가지씩 액션을 취하는 거고 최종적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걔네들을 모두 다 곱할 테니까 8개가 되는구나.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3번 곱하면 되는 거고. 왜? 원소 하나당 2를 곱할 테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2를 3번 곱할 거 아니에요. 2를 3번 곱한다는 얘기를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결국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까지다. 그래서 답은 8개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5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의 원소당 2가지씩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니까 2를 총 몇 번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 5번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시작 2의 5제곱까지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5개면 5제곱이고 원소의 개수가 3개면 세제곱이니까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느냐. 잘 들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이걸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2의 n제곱까지다. 뭐인? 그렇지.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까지다. 이렇게 따로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알고는 이해해줘야 되겠지만 왜 2의 n제곱 가진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매번 드릴 말씀이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이유를. 최종적인 결과를 외우지 마시고 왜 2의 n제곱인지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될까? 최민조 군 얘기해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액션이 2개씩이라. 맞아요. 각각의 원소가 행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씩이니까 2가지. 하나당 2가지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100개라면 2의 100제곱 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50개라면 2의 50제곱까지가 않겠느냐. 이런 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A라는 집합이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X 쫙 이렇게 그어놓고 1보다 커갖고 어떻게 할까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인 X는 시작. 짝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짝수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원소가 총 몇 개 있는지 알면 되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래. 근데 X는 1과 10 사이의 짝수래. 1과 10 사이의 짝수 뭐밖에 없어? 2, 4, 6, 8, 10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소 나열법으로 처리하시면 이거겠구나. 그럼 원소가 총 몇 개 있어요? 5개. 따라서 청정인 답 몇 가지 시작? 2의 5승가지다. 끝!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요. 알겠습니까? 왜 2의 5승가지라 그랬어? 여러분! 어떡해요? 여러분 갇혔어요. 저 지금 갇혔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외우려 그러니까 이렇게 갇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유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딱 갇혀가지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냥 2의 n제곱이 아니라 시작. 그렇지. 각각 하나당 그치?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니까 2가지씩이니까 2를 총 5번 곱한다 그래가지고 총 2의 5승가지다 이렇게 처리. 이번에 이런 문제를 내볼까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잘 봐.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2와 4를 반드시 보니까 이런 건 안 돼요. 부분 집합 중에서 2, 4, 6, 8, 10을 가지고 만들니까 2, 4, 10 이런 부분 집합도 있을 거고 2, 4, 6, 8 이런 부분 집합도 있을 텐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래. 그럼 여기에도 2, 4 있어 없어? 있어. 여기에 2, 4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2, 4가 들어있는 게 총 몇 개겠느냐. 전체는 32가지인데 그 32가지 중에서 2도 들어있고 4도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왜? 2는 있지만 4가 안 들어있잖아. 이런 걸 제외한 32가지 중에서 2와 4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는 거 다 제거시키면 총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조금 전처럼 1, 2또 다 세요? 시간 오래 걸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게요? 그래 조금 전 그 원리야.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원래는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여가지고 답은 2의 5승가지였다면 왜 2가지라고요? 시작. 포함돼도 되고 안 포함돼도 되니까 2가지였어. 근데 지금은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라라는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라라는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일까? 한 가지지. 왜?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니까. 4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시작 한 가지죠. 그리고 6, 8, 10은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되니까 모두 다 각각 2가지씩 아니겠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몇 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 답은 8개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2와 4를 없는 포함하지 않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은 몇 가지일까? 반대잖아요. 반대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답은 똑같다. 왜 그런지 아니? 얘가 포함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포함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시작 한 가지. 4도 포함되면 안 되니까 한 가지. 6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포함돼도 좋고 포함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각각 2가지씩이라 그래서 답은 몇 가지 시작 2의 세제곱까지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아예 이렇게 내볼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돼 있으면 1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1, 2는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고 3 포함하지 않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랑 마찬가지야. 1을 가지고 추할수 있는 몇 가지죠? 한 가지. 엔드. 왜 한 가지?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2도 추할수 있는 액션이 한 가지. 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3은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 가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4부터는 영원히 끝날 때까지 시작. 2가지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1, 2, 3만 한 가지니까 2는 총 몇 번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3개를 제외한 7번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128개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우지. 나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워요.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포함이라는 단어에 걸리는 원소는 죽었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외운다고. 1, 2도 없다고 생각하고 3도 없다고 생각하라. 포함하라 그러던 포함하지 않다 그러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3개를 죽이고 나면 몇 개 남아요? 7개 남잖아요. 그래서 답은 2의 7제곱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 포함이든 포함하지 않든 없다고 생각하라. 그게 이제 인생에 제일 수학 못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중학생이니까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진짜 수학 못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야. 이유 모르고 그냥 공식 만들어서 남들보다 빨리 풀려고 노력하고 빨리 푸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자? 반드시 포함하라 그래도 각각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가지씩일 거고 한 가지씩일 거고 포함하지 않으라 그래도 원소의 개수는 몇 가지씩일 테니까 또 한 가지씩 테니까 걔네들은 한 가지니까 나머지 애들 가지고 모두 다 2가지씩이니까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느낌이랑 뭐다?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한번 풀어보죠. 예제 5번. 집합의 분집합 모두 구하셔. 분집합의 개수도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각각 몇 가지씩이니까 2가지씩이니까 답은 몇 가지야. 2의 3승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소의 개수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작은 거부터가 아니라 제일 적은 거부터. 그렇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뭐 있어요? 시작. 공집합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만들어 보세요. A 또 B 또 C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원소의 개수 2개짜리 만들어 볼까요? 해보세요. 시작. A와 B를 원소로 갖는다. 또 시작. B와 C를 원소로 또 시작. C와 A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 2개짜리. 원소의 개수 3개짜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시작. A와 B와 C를 모두 다 원소로 갖는 것들. 근데 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서 끝난다. 언제나 부분집합을 나열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공집합에서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였다 이런 얘기고 지금은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우리 어차피 내신 시험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는 이렇게 개수 구하는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대로 그런 모습대로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넘어가면 물론 나와요.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산 기호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합집합 이런 얘기랑 그 다음에 교집합 이런 얘기 있고요.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게 있어요. 차집합도 있고 차집합도 있고 여집합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각각의 연산 기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합집합, 교집합은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했었을 거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까? A라는 집합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여기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구나.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구나.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A와 B의 합집합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디냐면 얘가 바로 A와 B의 합집합이에요. 이게 바로 A와 B의 합집합이야. 그리고 이 합집합은
한글로 표현하면 뭐가 됐냐면 또는이라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된다. 여러분 여기는 뭐가 안 되는 거야? A만 되는 거고 여기는 B만 되는 거고 여기는 A도 되고 B도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개를 모두 합쳐놓은 느낌을 A 또는 B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 또는 B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합집합이라는 원소를 X라고 하자면 그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바로 합집합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는 A 또는 B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A만 되고 여기는 둘 다 되고 여기는 B만 되니까 A 또는 B는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합집합도 여러분 이런 생각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합집합도 세 개의 부분이죠. 무슨 부분이요? 세 개의 부분. 여기는 뭐만 되는 거? A만 되는 거. A만 되는 여기는 시작. B만 되는 거. 순수한 B. 여기는 순수한 A. 여기는 순수한 B. 그 다음에 여기는 공용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A만 되거나 B만 되거나 그리고 A도 되고 B도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걸 뭐라고 읽는다 시작. 합집합 이렇게 읽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옛날이 아니지. 이거를 유니온 이렇게 A 유니온 B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영어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A 합집합 이걸 합집합이라는 기호로 A 합집합 B 또는 뭐 이렇게 컵 모양이라 그래서 뭐 A 컵 B 뭐야 이게 그러지 마요. 그냥 A 합집합 B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집합에 관련된 거고 여러분 교집합은 중학교 때도 공부했었지만 이게 바로 교집합 기호죠. A 인터섹션 B 그러기도 하고 A 캡 B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한글로 시작.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뭐예요?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어디를 그렇지 A도 되고 동시에 B도 되는 이 부분을 사람들은 A와 B의 무슨 집합 시작? 교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A도 되고 B도 되는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교집합의 원소를 X라고 하면 X는 A의 원소이기도 해. and B의 원소이기도 해. 이런 뜻이에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and 그리고 동시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B의 원소이기도 한 부분이니까 A도 되고 B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뭐라고 표현하자 시작. 교집합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자. A와 B의 무슨 집합 시작? 교집합. 얘를 뭐라 그러고요? 합집합. 합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합집합이고요. 교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자 시작? 교집합 이런 느낌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이야기까지도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갈까요? 이번엔 뭐 들어갈까요? 이번엔 뭐 할까? 여집합 한번 해볼까? 여집합. 야, 이것도 참 좋은 건데. 이 여라는 말, 이게. 여라는 말이 뭘까? 여사건, 여집합 모두 다 똑같은 여라는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게요?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의 뜻이 바로 뭐냐면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때 봄의 여집합을 얘기하시고 뭐게요?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봄을 뺀 나머지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집합을 라지 A라고 하자. 그 중에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남자의 여집합이 뭘까요? 여자. 여자의 여집합이 뭐야? 남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집합을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개념은 아니야. 왜? 여름의 반대말을 겨울이라고 얘기하잖아. 하지만 여름의 여집합은 뭐예요? 봄, 가을, 겨울이거든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를 사람들은 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 개념이 들어가요. 전체 집합을 일반적으로 U라고 많이 표현을 한답니다. 알파벳 대문자 U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사람들은 A라고 얘기했을 때 A의 여집합,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파트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쓸 때는 A의 여집합을 위에다가 C를 써요. 이게 바로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 그러면 이게 칭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E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컴플리먼트.
이게 보충하는 느낌이라 그러죠. A에다가 A의 컴플리먼트를 보충하면 전체를 이루듯이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컴플리먼트. 그래서 A 컴플리먼트라 그러고 그것도 영어 쓰지 마요.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영어를 써요. 뭐라 그러면 돼? A의 여집합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나중에 명제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야? 전체에서 A가 아닌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부정의 의미로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왜? 봄의 여집합이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 얘기는 봄이 아니면 뭐야? 그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을 부정하면 나머지 세 개가 되는 거니까 이 여집합, 이 기호는 나중에 뭐의 의미? 부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느낌까지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여집합 개념이고요. 이 여집합에서는 몇 개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래?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건 뭘까요? 외우지 말고 해석하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A랑 A 아닌 거를 교집합했대. A랑 A 아닌 걸 교집합했대. 이게 뭘까요? A도 있고 A 아닌 것도 있고 교집합했어. A랑 A 아닌 거에 공통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 여자의 공통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A랑 A 아닌 거를 합치면 뭘까? 전체죠.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야. 그리고 또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은 뭘까? A의 여집 아까 이거였는데 생선님과 공부했을 땐 A의 여집합이 여기라 그랬는데 그걸 다시 여집합 처리한다는 얘기는 전제에서 얘를 뺀 나머지니까 다시 A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어떤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부정의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A가 아닌 부분에 다시 아닌 거니까. 나는 뭐 이런 거 했잖아.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지 않아. 뭐 이런 거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지 않았니? 뭐 그런 느낌.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된다는 그 느낌으로 해석하셔도 좋다라는 얘기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일 거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느낌까지도 여집합을 공부하면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집합의 연산 기호는 차집합이에요. 뭐라고요? 차집합. 이거는 원래 전통적인 집합의 연상 기호라기보다 이 수의 연상 기호를 차용한 거죠. 빌려온 건데 그렇다고 집합의 연상 기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파트 있잖아요. A에서 B를 빡 뺀 거잖아. A에서 B가 들어가는 조금이라도 다 빼버린 이 부분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A에서 B를 뺐다 그래서 A 차집합 B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도 조금 전처럼 정의를 내릴 때는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A인 부분에서 B인 부분을 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 차집합의 원소를 X라고 하면 이 X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는 되는데 B는 안 되는 거잖아요. A는 되지만 B는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X는 A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닙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 느낌이 바로 이 차집합의 느낌이 된다. 그래서 차집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수한 퓨어 A라 그럴까요? 순수한 A-B라는 것은 B인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A인 파트만 나타내는 거라서 이걸 우리끼리는 그냥 순수한 A. A에서 B 뺀 거니까 얘는 순수한 A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뭘까? B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순수한 B. B에서 A를 뺀 순수한 B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A 교집합 B였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은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 합집합, 얘 합집합, 얘가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정의도 될 수 있다라는 말. 그런 의미랑도 일맥상통하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도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까요? 한마디만 더 할게. 뭘 할 겁니까, 선생님? 요 A-B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 이게 A-B잖아. A에서 B인 부분을 뺀 부분이니까 A-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순수한 A인데 얘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 뭐라고? 아까 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A는 되는데 B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다. 봐봐. A는 되고 and B는 안 된다. 이렇게. 왜? 얘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A는 되고 and 이건 and 개념이라 그랬어요. 얘는 or 개념이고 and A는 되고 and B는 안 된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A가 아니거나 B인 부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시작. A가 아니면서 and B는 되는 부분.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A는 되는데 B는 안 되는 부분. 이건 and의 개념이니까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거니까 A는 되고 B는 아닌 부분을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걔가 바로 A-B라면 위에서 표현한 A-B나 아래쪽에서 표현한 얘나 결과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시작. 같다는 얘기예요. 와우. 뭐하다는 얘기라고? 같다는 얘기라고.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구나. 어떻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구나. 어떻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구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되는구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는구나. 앞에는 건 그대로지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더라도 아무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B-C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집합이 시작 여집합이 된다. 아예 그냥 공식처럼 시작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이런 느낌 약간 리듬을 하면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B-A는요 선생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선생님 거꾸로도 해주세요. 그럴까요? 거꾸로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거꾸로잖아요.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교집합과 여집합이 보이면 빼면 되는데 어디서? 얘는 C가 붙어있고 얘는 C가 안 붙어있잖아요.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빼면 돼요.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빼면 돼요.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교집합과 여집합이 상존하고 있으면 붙어있고 안 붙어있잖아요.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빼. 시작. B만 순수한 A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여집합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또 하나는 차집합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뭘로 바꾸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뭐가 뭘로 바뀐다?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이거고 거꾸로 얘기할 때는 어디서 어딜 뺀다고?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놀고 있을 때는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제 1번은 간단하게 원소날법으로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집합은 1, 2,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은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네요. C라는 집합도 있어요. 와우! 여러분 3차 방정식이니까 저는 못 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도 x가 들어있고 x가 들어있고 x가 들어있으니까 x로 끌어내면 x의 제곱 좀 어렵나? 마이너스 3x x로 끌어냈으면 플러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이거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 모르시면 안 되는데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봐. 시작.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따라서 수학에서 3개를 곱해서 0이면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우리 3차 방식도 풀었네. 야. 따라서 x의 값은 뭐야? 시작. 0 또는 1 또는 2. 그런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C니까 C라는 집합의 원소가 바로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가 뭐구나? 0과 1과 2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집합 만들었고요. B라는 집합 만들었고요. C라는 집합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해주면 돼? 각각 구해주시면 되지. A와 B 합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되니까. 합치면 1, 2, 4, 5, 7인가요? 1, 2, 4, 5, 7. A와 B의 교집합 공통부분 1, 2, 1, 2. A와 C의 합집합 요 두 개를 합치면 0, 1, 2, 5, 7. 0, 1, 2, 5, 7. 요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제 1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얘기만 더 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집합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 천천히.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 얘기할까요?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딱 하나만 더. 1, 2, 3. 그리고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무슨 파심? 높아심. 높아심이 원래 무슨 말인지 아니? 높아심? 늙을 노자. 노파라고 들어봤어요? 할머니죠. 마음 심자예요.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 어때요? 할머니? 아예서가 이렇게 나가면 감기 들어. 이거잖아. 걱정하는 마음을 높아심이라고 해요. 걱정하는. 응? 노파의 마음.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좌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된다고? 안 된다. 이 강좌는 오로지 고1만 안 들으면 돼. 중3이 이 강좌 듣는 거 고2, 고3, 재수생 고1 과정을 문제풀이는 전혀 안 하는 강좌라서 고1 과정을 가지고 내신 시험을 출제한다 그러면 이 강좌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강좌 보라고요? 똑같이 EBS에 있는 수학의 왕도라는 강좌 보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 충분히 내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주는 중학생을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주는 고등 예비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요 얘기는 또 하나는 해드리고 싶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이게 바로 뭘까 이거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PD님 언제가 끝나는 건지 살짝만 말씀을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A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X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시작.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해석해봐. 시작. A는 B에 포함된다. 또 A는 B의 시작 부분집합이다. 두 가지로 다 가능하다 그랬죠. 포함된다 그래도 되고요. 뭐라 그래도 돼요? 시작. 부분집합 그래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포함이라고 읽어봐. 그리고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뭐라고 읽으라고요? 부분집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집합 X에 대해서 얘기하셔. 그러면 X는 A를 포함한다. 됐죠? 왜 그러냐면 A는 X에 포함된다니까. X는 A를 포함할 거예요. A가 뭔데? 1, 2, 3. 그러니까 1, 2, 3을 포함해야 돼요. X야! 넌 누구야? 저는 1, 2, 3을 포함하거든요. 1, 2, 3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X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포함 기호가 두 개로 연달아져 있을 때는 얘는 포함된다,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다시 한번 X는 최민조 교님 큰 소리로 X가 뭘까요? 시작. A는 포함한다. B의 부분집합. 그렇지. A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말할 문제가 이때 집합 잘 들어.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X를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네. B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6제곱승 6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서가 하나 더 붙었죠. 시작.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A가 뭐야? 1, 2, 3이잖아요. 1, 2, 3을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간에 포함이랑 관련된 글자를 지우고 생각하라. 들어봤죠? 천박한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 천박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좀 저거지. 뭐지? 뭐지 그거? 뭐한 황홀한 심사. 있는데. 응? 유리창.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에.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인가? 그 앞에 나오는 수준이 안 맞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 너무 엘레강스하지 못하세요. 뮤지컬도 안 보시고, 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도대체. 외로운 황홀한 심사인가? 말을 않겠어요. 뭐라고? 이 집합에서 뭐라고?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 3을 반드시 시작 포함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두 가지씩이니까 답 몇 개? 시작. 2의 세제곱까지 답 몇 개? 8개. 이런 이야기는 할 줄 아셔야겠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또 오늘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 합집합이 어디야? 요거잖아요.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2, 3, 4. B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3, 4, 5 이렇게. 이걸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교집합 두 개의 공통된 범위가 3과 4니까 3, 4. 그럼 여기는 1, 2, 여기는 5. 지금 이거 아니니? 그치?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포함관계는 당연히 안 들어있죠? A가 B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B가 A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 이때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4개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도록 약속을 됐냐면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게 N이에요. number.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N이라는 글자를 쓰고요. 소문자 N입니다. 알파벳 N을 쓰고요. 가로 안에다가 A를 쓰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습니다. 집합 A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시작. 4개 있으니까 4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집합 B는 원소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느낌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를? 이거는 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답은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얘를 어떤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될까? 아니, 땡, 틀려. 왜? A 원소는 4개고 B 원소 3개니까 단순하게 4개와 3개 더하면 몇 개가 돼요? 7개가 돼서 진짜 답 5개랑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느낌이지. 합집합이 이 파트다 보니까 여기에 원소의 개수 더하기 여기에 원소의 개수 더하기 여기에 원소의 개수 그래도 맞고 아니면 이거를 A와 B로 가자면 잘 봐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싶으면 이 부분은 A의 원소의 개수 할 때도 카운팅이 되고 이 부분은 B의 원소의 개수를 할 때도 여기서도 카운팅이 되고 여기서도 카운팅이 되니까 이 교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몇 번 카운팅이 돼요? 2번. 한 번씩 세야 되는데 2번이나 카운팅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몇 번을 빼줘야 된다.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예요. 여기서도 카운팅이 됐고 여기서도 카운팅이 됐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2번이나 여기랑 여기는 한 번씩밖에 카운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여기서만 카운팅이 됐고요. 이 부분 셀 때는 B-A 순수한 B를 셀 때는 여기서만 카운팅 됐으니까 얘는 한 번씩만 카운팅 되니까 좋은데 얘는 몇 번이 카운팅 됐으니까 2번이 카운팅이 됐으니까 한 번은 빼주자. 뭐를? 그렇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또 교과서상에 나오는 그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다. 뭘 빼주시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제 2번으로 갈까요? 어느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학기에 읽은 책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인문학 책을 읽은 학생이 17명, 자연과학 책을 읽은 학생이 18명, 두 종류 책을 다 읽은 학생이 16명일 때 인문학 또는 자연과학 책을 읽은 학생 수는 또는이라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합집합이라니까. 인문학 또는 자연과학을 읽은 학생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에 따르면 according to previous 설명, 그치?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한 다음에 시작 더한 다음에 어느 부분은 교집합 부분은 2번 카운팅이 되니까 인과 자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 번은 뭐 해줘야 된다 시작 빼줘야 된다 이거지.
인문학을 읽은 학생 몇 명? 17명이라 그랬고 자연과학을 읽은 학생 8명. 둘 다 읽은 학생 6명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5? No! 35에서 6을 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 시작? 29명 이런 느낌. 그래서 답 몇 번 시작? 3번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제 3번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할 거다. 여기는 뭐냐면 분배 법칙 관련된 이야기, 또 전개와 인수분해에 관련된 이야기라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어떤 거 공부했었던 것 같아? 부분집합. 부분집합을 세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은 것부터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것까지 하나씩 세면 된다 그랬잖아.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다 세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다 세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2개짜리, 원소의 개수 3개짜리, 원소의 개수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쫙. 근데 언제까지?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뭐라 그러지? 시작. 진부분집합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내년은 아니구나.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학하고 나면 이런 걸 공부할 거야. 시험 시간에 이런 거 2학기 때 나오는구나.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를 낼 텐데. 그렇지.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다. 왜 그런지 알겠죠? 왜? 각각의 원소들이 하는 액션이 총 몇 가지니까 모두 다 포함돼도 되고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두 가지니까 2의 원소의 개수 제곱, 2의 n제곱 그러지 말고 2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로 올린 거 그만큼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특정 문자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던,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던, 거기에 관련된 건 뭐 하요? 다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 중에서도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끝낼까요? 시작.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거꾸로 갈 때는 어디서 어딜 뺀다? 시작.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 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